곡선이 이렇게 돼 있죠. y는 사인 제곱 x의 코사인 x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범위가 여기까지죠. 여기서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약간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얘를 이걸 바꾸면 되죠. 이렇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아니면 어차피 적분할 거니까 안 바꿔도 상관은 없는데, 뭐 일단은 다 양수죠. 얘도 양수, 그죠? 얘도 양수 이렇게 될 테니까 이 범위에서는. 그러니까 밑에 내려온다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죠. 이건 이해되시죠? 어차피 뭐 얘가 0이 되는 데는 여기서 0이고 여기서 0이니까 0이랑 똑같만 될 거니까 올라가다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되죠. 어떻게? 이거부터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게 어려웠었던 이유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건데 어차피 이 범위에서 다 양수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아마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약간 이런 모양인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우리가 있는 거. 맞나? 반대인가? 반대인가? 코사인 3차. 아무튼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그 코사인을 이게 만약에 1 코사인을 바꾸면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 x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t를 치환해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형태로 하면 저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죠? 네, 얘가 t로 치환을 하시면 사인 x를 t로 치환하시면 코사인 x dx가 이 t고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바뀌죠? 네, 0 넣으면 0, 1 해서 t 제곱에 dt로 계산하면 3분의 1이 아마 바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마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선생님한테 여러 번 했는데 선생님 못 해줬어요. 이거. 정신이 없어서 어저께. 유형 2번인데요. 뭐냐면 이게 y쪽에서 된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을 하나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선생님 저거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다고 봅시다. 이게 x축이잖아요. 이게 y축이고. 근데 보통 선생님이 처음에 이렇게 준다했어요. 얘를 fx를 줘요. 근데 이걸 나중에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x는 하고 f, g의 y를 어떻게 따지면 역함수 패턴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알파라고 하고 이렇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라고 합시다. 이렇게. 둘러싸인 요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역함수라고 생각하면요. 만약에 얘를 다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역함수라고 생각해서 얘가 y는 gx야 이렇게 그렸다면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자, 우리가 x로 적분할 때는 이렇게 잘라서 했잖아요. 구분모 적분했을 때 이렇게 했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보세요. 이게 y 값인데 이거 y 값이 음수잖아요. 여기는 y 값이 음수, 여기는 y 값이 양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감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서부터 그냥 플러스 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라갈 거예요.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감마다라고 하면 여기가 x가 음수잖아요. 여기가 x가 양수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인테그랄 알파부터 감마까지는 마이너스 g의 y의 dy 이렇게 되는 거고, 더하기 감마부터 베타까지는 그냥 g의 y의 dy다.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뭘 하나 풀어볼까요? 1933번? 자, 이게 돼 있죠? y는 하고 절대값에 2의 x제곱 빼기 1이라고 돼 있는데, 얘가 y는 2분의 1이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얘가
원래는 y는 2x-1이라는 게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점근선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맞나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 다시 점근선 1이 있을 거고. 이 녀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랑 뭐랑? 네, y는 2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거 이렇게 잘리죠. 이렇게. 결국에는 요만큼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되세요? 그럼 얘를 둘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를 구할게요. 여기 어차피 2분의 1인 거 확실하잖아요. 그럼 이쪽 넓이 구해볼까요? 이쪽 넓이. 여기 S1. S1은 어떻게 하면 돼요? Y에 대해서 할 거야.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긴 뭐야? 마이너스 붙였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오냐면, 자, 이걸 이대로 넣으면 안 되죠. 왜냐면 내가 아까 했잖아. 이렇게 바꿔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쵸? 요식을,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되는 건데, 만약에 x가 0보다 작으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 x가 0보다 크면, 제가 등을 넣을게요. y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생각해봐. 요거의 역함수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x로 바꿔줬으니까. 이로 넘겨. 그러면 2의 x가 1-y.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 x는 ln의 1-y.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는 2의 x가 y 플러스 1. 그래서 x는 ln의 y 플러스 1. 자, 그럼 S1의 넓이는 이렇게 되죠.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가 맞아요. 근데 이쪽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래프가. 자, x가 음수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여기에 2분의 1이 들어간다고 해도 여기 2분의 1이면 음수가 붙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로그의 1 마이너스 y의 dy를 계산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잘라서 이거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더하기. 이제 여기 S2. 잠깐만. 내가 계산을 잘못했어? 내가 왜 누구서냐? 그 다음에 여기 S2는요.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거 갖다가 그냥 양수니까 x가. 네, 여기다가 ln의 y 플러스 1의 dy를 계산해야 된다. 따로따로 해야 돼. 따로따로. 이것만 조심해. 이거 그냥 넣는 거 아니에요. 네. 바꿔서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헷갈릴만 한데. 그러니까 걔가 유익이죠. a가 1보다 클 때, 곡선 y는 ln의 x 플러스 a와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가 1이래요. 그럼 a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그림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a가 1보다 커요. 그럼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lnx라는 건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a가 양수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0이 되려면 여기가 a-1인가요? 이렇게 되죠. 맞아? 0 넣으면 여기가 ln a일 거고요. 이렇게. 그래. 오늘 왜 이래? 그러면 요 넓이 구하는 거죠?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인테그랄 1-a부터 0까지의 ln의 x
x 플러스 a의 dx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얘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 것 같죠? 야, 이렇게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르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어떻게? 얘를 바꿔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 플러스 a가 2의 y제곱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x는 이라고 하면 2의 y제곱 빼기 a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0부터 ln a까지잖아요. 그럼 저 넓이 x는 이렇게 되죠. 인테그랄 0부터 ln a까지인데, 자 뭐라고? 이때의 x 값이 뭐라고? 음수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안 들어가셔야죠. 이렇게 가셔야죠. 이런 식으로. x가 음수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얘가 밑에 내려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절대값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해볼까? y로 했다고 또 뭐 계산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계산하냐면 이거보단 얘가 계산이 쉬워서 그렇거든요. 이건 조금 더 까다롭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솔직히. 외웠으면 금방 하잖아. 근데 이제 이게 또 좀 더 편하죠. ln a. 그래서 얘가 a의 ln a 하시고,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빼기 a가 나오죠. 그 다음에 0 넣으면 필요 없고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얘가 얼마라고? 얘가 a래요. 그럴 때 a 값을 구하는 겁니다. 얘가 a면 왜 이러냐? 그러면 얘가 0이란 얘기니까 그럼 a가 0이겠죠? a가 0이라고. 1보다 큰데? 그래야겠다. a의 ln a 빼기 1이 0이니까 얘가 1보다 크면 a가 2겠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헷갈릴만 한데 이게 계층만 좀 잘하시면 할만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못했던 거 할까요? 거기 일단 속도와 속도까지 끝내봅시다. 속도와 거리까지. 다음 시간에 좀 숙제가 많더라도 우리가 다음 주 5일날 수업을 화요일날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뭘 할 거냐면, 그날은 이거 이적 안 하고 소통 안 하고 모의고사만 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선생님이 고민을 해봤는데 모르겠다. 일단 선생님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들어보세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시간은요, 일단은 선생님이 저녁 때 수업이 있어서 그 위에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시간을 좀 잘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은 원래 이거였어요. 이제 솔직히 좀 집 빠지는 일일 수도 있어. 우리가 수요일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근데 이제 화요일에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비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좀 빡셀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되게 예전에 많이 써먹던 방법이에요. 내가 옛날에 고3 맡을 때는. 그래서 뭐 그때는 큰 학원이 아니었어서, 그래서 국어를 아침 하나 보는 거죠. 뭐 학원문이 열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 일찍 못 와서 아무튼 그래서 국어를 뭐 하나 보시고,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 미리 와서 모의고사를 하나 푸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요 풀이를 하는 거죠. 이 생각을 하거나, 어차피 국어를 하실 분들 일찍 와서 이걸 풀고 수학을 풀고 하면 좋긴 하죠. 영어까지 하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이게 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날 이렇게 한번 겪어보면 그 다음날 하는 게 조금 수월하긴 하거든요. 이게 되게 은근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수능 대비할 때는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진짜 하루에 그 시간대 그 공부를 하는 게 생각보다 좋아서. 그래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와서 모의고사 풀고 그날 풀이를 두 개를 할 건데, 하나는 6월 거, 그러니까 오늘 내가 보니까 다 풀진 않은 거 같고 2023년도 6월 거를 풀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추가로 그날 푼 거 있죠. 그날 만약에
오면, 그러니까, 시간에 선생님이 이따가 톡을 남겨줄게요. 왜냐하면, 이따 저녁 때 화토반 애들이랑 얘기를 해서 걔네 시간은 아직 결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2시 생각을 하고 있어요. 2시 수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조금 더 땡겨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봐서 일찍 와서 공부를 하셔도 되니까. 아니면 선생님 조금 일찍 올 수 있으면 일찍 올 테니까. 그래서 6월 거에다가 그날 보는 모의고사 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도 생각보다 빠듯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그 국어 시험지나 이렇게 영어 시험지 같은 걸 구해보긴 할 텐데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 갖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작년 거 푸셔도 되는데 작년 거 풀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수학은 선생님이 여러 개 구했는데 다른 과목은 내가 아직 못 구해서 5월 이따 끝날 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조금 지칠 수 있어요. 전날 너무 기운 빼면 다음날 그럴 수 있으니까. 자, 속도와 거리 보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선생님이 보기에 숙제는 비슷해요. 예전이랑. 근데 아마 여기에 숙제가 더 더딘 이유는 본인들이 숙제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계산이 생각보다 많이 더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기말 끝나고 나면 이거 진짜 계산만 빨랐어도 꽤 점수 괜찮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선생님 계산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어려운 문제를 맞으면 더 좋죠. 근데 진짜 계산만 잘해도 점수가 나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건들 수 있는 거 다 건드리면 점수가 꽤 나와요. 자, 속도와 거리 볼까요?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미분할 때 도함수 활용할 때도 했거든요, 이걸. 근데 이제 수투에서는 이거였잖아요. 맨 처음에 x가 ft, 얘가 위치였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뭐예요? 속도였죠.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얘가 가속도였어요. 이렇게. 그럼 수투에서 적분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었죠? 봐봐. 내가 여기다가 속도를 주죠. 이렇게. 맞아요? 근데 요새 이렇게 간 거니까 반대로 가보자고요. 얘가 속도가 있어요. 아니면 VT가 있어요. 속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위치 변화라는 걸 할 건데 맨 처음에 그냥 위치만 물어본대요. 야, 너 어딨어? 라고 물어보면 초기 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렇게 있어요. 맨 처음에가 뭐 이렇게 x가 a에서부터 b까지, 아니지, 시간이 t가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였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위치는 처음에 a였을 때가 위치가 여기고 여기가 a부터 b까지의 vt, dt로 결정을 했어요. 이게 수트예요. 근데 뭐였냐면 수트는 내 수직선상이었잖아요. 일직선상에서 여기 원점이고 여기가 x일 때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죠. 초기 위치에서 그 다음 위치까지의 변화였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위치 변화였어요.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면 이거죠. 아, 얘가 위치가 이만큼 바뀌었어.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되게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동거리였죠. 얼마만큼 움직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였어요? 여기까지 절대값의 VT, DT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넓이랑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이게 수투예요. 그래서 수투 때도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보단 여기가 좀 더 중요하고 좀 더 많이 나왔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와서도 처음에는 수직선 위에 운동에서의 점의 거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유형 1번에. t의 위치, 그 다음에 위치 변화, 그 다음에 이동거리 이렇게 세 개가 다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 됐겠죠? 일단 수직선상 1차원이라면 이 식이 그때는 그냥 가함식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지수, 로그 함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유형 1번에 나와 있는 문제가 다 그런 거예요. 똑같아. 근데 이제 코사인이냐 사인이냐 지수함수냐 이렇게 6패턴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는 진짜 사인이랑 코사인이 판을 쳐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25번이나 26번 같은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거 있죠. 2025번 볼까요? 그 그래프만 딱 보세요. 그냥 자 0부터 5에서 P가 원점을 3번 통과하였다. 맞나요? 맞니? 언제 원점을 통과하냐면 2번 2일 때, 2초 때, 4초 때, 6초 때 이때 통과하죠. 보이세요? 이제 이 정도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기억 맞고요. P가 1에서부터 3까지 움직이는 거리와 움직인 거리라고 했습니다. 4에서부터 6까지 움직이는 거리 같아요? 그렇죠? 같죠? 움직인 거리라고 했습니다. 네, 위치 변화 아니고요. 자, 그럼 맞네요. 디귿. 0부터 6초 때까지 P가 운동 방향을 3번 바꿨어요. 맞아요? 1, 3, 5.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맞죠? 이거는 부대국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미분한 게 VT니까. 자, T가 5일 때 P의 위치가 2분의 1입니까? 자, 거기 있는 넓이가 얼마예요? 그걸 알아야 근대답을 할 텐데, 이유를. 5초 때면 위치가 어디냐고 물었으니까 다 상쇄되고 그 한 칸 넓이 아니에요? (1, 2, 3, 4, 5)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다 상쇄. 요 한 칸 넓이잖아요. 한 칸 넓이 얼마야? 해봐. 근데 내가 이미 힌트를 준 적이 있는데. 네, 여기 구하죠. 0부터 1까지. 거기 뭐라고 써있어? 사인 2분의 파이 t. 이거예요. 해보지 뭐. 여기 숫자가 바뀌면 여기 넓이가 어떻게 될까? 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저거 적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파이 분의 2에 마이너스 붙이고 사인 2분의 파이 t가 되겠죠. 0부터 이렇게. 예? 뭐 얼마야? 0내면 어차피 사라지잖아.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2인가요? 마이너스 안 붙는구나.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건 답이 아니네요? 그럼 답이 없는데? 응? 아, 5까지구나. 6이 아니고. 그죠? 두 번 통과죠. 2번일 때랑 T가 1 때랑 4일 때니까. 그죠? 기억 틀렸고 답은 니은 디귿이겠네.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저번에 범수 활용할 때 속도로 갔을 때요. 미적으로 보면 이거는 지금 이걸 미적이라고 사용하긴 하지만 어떻게 움직였냐면 평면에서 움직였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베타처럼 성분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좌표를 만약에 우리가 x, y다. 위치를 따진다고 하면 이렇게 x가 이렇게 나타내고 y가 이렇게 나타낼 거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좌표로 나타내죠. 벡터 성분처럼. 뭐 기하를 안 배웠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그래서 속도야 라고 하면 얘를 그러니까 위치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위치가 이거다. 그죠? 그럼 속도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냈어요. 야, P' T 그 다음에 G' T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했죠? 야, 속력이 얼마야? 라고 물으면 이거의 크기 이어서 자, 이게 미분한 거니까 그냥 쓸게요. dx dt의 제곱 dy dt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거죠. 크기로.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안 물어보고 이거 물어볼 거야 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얼마나 빨리 달려? 이런 식으로.
왜냐면 방향성이라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수직선은 앞으로 갈 거야, 뒤로 갈 거야 였지만 얘는 뭐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방향성이 많아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V를 나타내는 게 안 되는 거죠. 벡터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그럼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이걸 적분하면 뭘 의미하는 걸까라는 건데, 자, 유형 2번의 타이틀을 보세요.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의 움직인 거리. 즉, 여기서는 위치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 아니, 원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배우지 않아요. 수학과는 관련이 없고, 물리학과 가면 배워요. 화학도 배우나? 화학도 배우겠구나. 그리고 원자와 분자 운동 때문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의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국내개혁이나 뭐 그런 데 가면은 사용하지만 그 외에서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여기까지만 평면 위로 움직인 거리까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어렵기 때문에 거기까지 배우지 않아요. 그럼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뭘 원하는 거래요? 움직인 거리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이렇게 움직이는 애가 있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이게 속도야. 그럼 이게 V의 속도고, 그러니까 X의 속도고, 이게 Y의 속도에서 요거랑 여기 합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생각을 해봐. 요걸 되게 잘게 쪼개.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 요만큼 간 거가 여기서 요만큼 가고, 여기서 선을 이렇게 쪼개는 거야. 요만큼, 직선으로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방향 따라서. 그게 이거예요. 구분구조법이었잖아요. 우리가 넓이를 계산했을 때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S를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인테그랄. 내가 만약에 거기서 T가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볼 거야. A부터 B까지. 예. 적어. 요게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크기 하나하나를 다 잘게 쪼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dx dt의 제곱에다가 dy dt의 제곱.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어? t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잘게 쪼개는 선분들을 이어서 곡선의 길이를 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분구조법처럼. 이해되셨죠?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것도 계산이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했어.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계산이 진짜 많이 들어. 일단 뭐 루트잖아요. 루트가 벗겨지면 상관이 없죠. 근데 보통 잘 안 벗겨집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얘기하잖아. 앞에서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을 할 때도 가장 중요했었던 게 뭐냐면, 나 이거 미분할 줄 아나? 이거 미분해서 무슨 뜻인지 아나? 그럼 이걸 미분해서 그래프 그릴 줄 알아? 이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냥 생각보다 여기 뒷파트, 그러니까 넓이, 그다음에 부피, 이 속도가 속도 파트가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일단 기말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파트는 도함수활용이에요. 그래프. 그래서 더 좋은 문제는 뭐냐면 적분 문제에, 수투 때 기억해봐. 적분 문제에 뭐가 나왔어요? 미분 문제가 나왔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적분 문제에 미분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활용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그냥 나와봤자, 그래, 넓이 하나? 부피 하나? 속도가 또 하나? 이 정도 나올 거예요. 하나, 많이 봤자 하나 더 나오겠지. 근데 그런 정도 하나 더 나온 건 이제 다른 문제랑 섞어서 나오는 거예요. 더 나오진 않아요. 문제는 뭘 것 같아요? 계산이라니까. 나 이거 뭔지 알아. 하고 식을 만들었어요. 와씨, 적분 어떻게 했더라?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치환적분이랑 부분적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적분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치환적분, 부분적분 바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딱 적분 형태를 내가 식을 답을 만들어 놓고 이걸 얼마만큼 빨리 푸느냐가 상품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식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왜? 그냥 외우면 되니까. 이걸 그렇게 딥하게 주지 않아요. 부피도 마찬가지고 넓이도 마찬가지고. 내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만 알면 그냥 바로 적분해서 그냥 넓이만 계산하고 부피 계산하고 거리 계산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식을 만들어놨어. 이거 적분 뭐였지?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못 풉니다. 그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미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근데 잘 봐. 거기 옆에 이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시면 여기에 대부분도 뭐냐면 사인 코사인이에요. 네, 얘들아 이거 봐봐.
선생님이 하나를 보여줄게요. 이제 여기에 기하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도형이 들어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이 있었어요. 여기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 그러니까 1길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1이라고 합시다.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줄 거예요. 아, x좌표를, 그러니까 만약에 속도가 속도라고 생각하면, 위치라고 생각한다면, x좌표를 이렇게 줘요. 코사인 세타. 이렇게 줘요. 아니면 여기다 t를 줄 거예요. 일단 t를 줄게요. y가 sin t가 되죠. 근데 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요. 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뭘 주냐면 얘를 미분하겠죠.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t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얘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구할 거예요? 왜요? 뭐하러 구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만 구하거든요. 그럼 식이 뭐가 되냐면 여기서 그냥 미분한 봐봐.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죠. 보세요. 늦게. 자, 여기 하면 안 되죠. 미분해야죠. 미분하셔야죠. 왜? 여기 내가 dx, dt가 필요하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sin t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오냐면 마이너스 sin t의 제곱이 들어오고요. 자, 여기 미분합니다. dy, dt. 여기 코사인 t죠. 여기 코사인 제곱 t가 들어와요. 이렇게요. 이게 뭐예요? 1이잖아요. 적분하면 2분의 파이 나와요. 이게 2분의 파이잖아요. 전체 2파이를 4등분한 거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으면 생각보다 쉬운 게 되게 많아요. 그걸 우리 또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지면 구의 건널비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옛날에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딥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원래 속도와 거리도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두꺼웠어요. 이만큼. 근데 지금 다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엔 뭐예요? 그냥 뭐 계산할 줄 알아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구하는 건 다 구해요. 그 진짜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모여서 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의 예상으로 요새 나오기도 하죠. 근데 잘 안 나와요. 선생님들이 잘 안 내요. 내가 예전에 여기 지금 유형이 진짜 방대합니다. 도함수 활용부터 정적분의 활용까지면 아마 우리가 여태껏 공부했었던 모든 시험 범위 중에 가장 방대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 마플 시너지랑 마플 교과서도 생각보다 많이 줄여놓은 거예요. 되게 많아요, 유형이. 기출문제까지 합치면 장난 아니에요. 모의고사까지 합치면 진짜 되게 많아요. 그걸 아마 다 못 풀고 우리가 수능을 볼지도 몰라요. 진짜 그럴 정도로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살짝 편향도 있어요, 대신. 왜? 마지막에 너무 어렵게 내면 안 되니까요. 내가 얘기했잖아. 진짜 계산만 잘하면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가 뭘 것 같아요? 본인이 숙제해봐서 알잖아요. 한 문제 푸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려요. 앞에 미분보다 더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미분은 오래 걸렸는데 여기 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몇 개 패턴을 외우셔야 돼요. 미분 때도 내가 몇 개 가르쳐줬잖아요. 이건 미분하는 이거야? 이렇게 미분하는 거야? 속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저번에 사인 그래프에 이 넓이 구하는 것도 그냥 이게 1이야 이걸 알려준 이유도 이거 계산하지 말라고요. 이거 계산할 시간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여기도 그 넓이, 부피, 그 다음에 속도거리 풀다 보면 뻔한 애들이 자꾸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런 애들 무조건 외우고 가셔야 돼요.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는 않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어려운 건 없어요. 계산하기 싫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388페이지에 유형 3번을 보세요. 희한한 게 하나 나와 있어요. 아, 이거 아니다. 잠깐만요. 이것도 아까랑 얘랑 똑같고 움직인 거리니까. 이건 미지수가 하는 거고,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엥? 아, 여기 있다. 389페이지에 여태까지 다 똑같거든요. 뭐 치환적분을 이용한 움직인 거리 다 이렇게 돼 있는데 5번에 곡선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이게 선생님, 괜히 지웠네. 이게 방금 얘기했었던 이 원망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포인트를 하나 보시면 위에 건 우리가 방금 했죠. 똑같은 거잖아요. 미분해서 A부터 B까지 구한다는 거. 괜찮아요? 이해하셨죠? 근데 밑에 거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 우리가 원래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위치를. 그쵸? 이렇게 주면, 이렇게 주고, 이거였으니까, 그래, 내가 A부터 B까지에 저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F 플라임, 이번엔 이렇게 적을게요.
제곱에다가 g 프라임 t의 제곱을 dt 한 거야. 이게 길이야. 그다음에 움직인 거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움직인 거리는 곡선의 거리는 똑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시간으로 주면 움직인 거리고 그냥 4개 변수로 주면 곡선의 길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다르지 않아요. 설명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안 주고 아니 나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이런 곡선이 있어. 그래서 갑자기 이걸 구해요. 야, 나 이렇게 x제곱이 있어. 이렇게 있다. 근데 내가 여기 1부터 2까지 여기서부터 여기 2 구하고 싶어. 우리 여태 이 넓이만 구했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인지 구하고 싶어.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뭐야? 맨 처음에는 4개 변수를 주다가 왜 갑자기 형식으로 돌아와? 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살짝 어려워져요. 원래 이게 쉬웠잖아요. 이게 어려웠던 거고 미분할 때. 근데 이제는 얘가 쉽거든요. 여기서 진짜요. 얘가 훨씬 쉬워요. 계산하는 것도 더 편하고 루트 벗겨지는 것도 훨씬 편해요. 근데 루트 잘 안 벗겨져요. 근데 어떻게 써있냐면 거기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서 얘를 인테그랄. 자,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건 위에 건 t가 a부터 b까지였어요. 여기 t, dt, ab. 근데 여긴 근데부터 이렇게 x를 준단 말이에요. 여긴 4개 변수가 없어요. 근데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일단 여기다 a부터 b까지 써야 돼요.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바꾸면 돼. 아, 좌표가 이거네. 이렇게 바꾸면 돼. 근데 얘가 t 이렇게 x는 t 그냥 얘가 ft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냥. 근데 t를 그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 나와요? 1이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 1 들어가야 돼요. 1 이렇게. 그리고 얘는 그냥 그대로 f 프라임 x를 제곱하고 여기 dx죠. x랑 t랑 같으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얘가 쉽고 얘가 어려워요. 뭐가? 적분 계산이 더러워요. 루트 안 벗겨지면 여기 1이라서 생각해봐. 여기 1이 여기 제곱인데 벗겨지겠냐? 그럴 리가 없죠. 계산이 더 더럽다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안 나와. 반대 상황이 돼버린 거야. 저번에 쉬웠어 이제. 이게 안 쉬워요. 진짜 너네 이거 구해봐. 되게 어려워. 봐봐. 얘 미분하면 뭐야? 2x잖아. 그치? 그럼 봐봐. 내가 이거 구하려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쓰고 루트 1 플러스 4x제곱에 dx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이거 뭐 쓰니? 기억나? 이거 뭐 해야 돼? 삼각시환 하셔야 돼. 그러니까 4개 아니잖아. 이거 루트 절대 안 벗겨진다고. 차라리 저게 낫다니까, t가. 훨씬 낫지. 여기 코사인, 사인 코사인 나온단 말이야. 이거 치워놓으면 바로 나와. 치워주고 있으면. 진짜야. 근데 저기는, 보통 여기는 삼각시환이야 아니면 부분적분. 잘 안 나와요. 이게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은근히 다항식이 몇 개 있어요. 이 51번도 다항식이죠? 그 다음에 50번도 약간 다항식인데, 뭐, x, 루트 x니까, 이거 적분하기 편하잖아요. 미분, 제곱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 이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계산하시면 돼요. 사이클로이드는 일단 안 할게요. 혹시 학교에서, 이게, 사이클로이드가요, 교과서 뒤쪽에, 뭐, 그런, 생각해보기? 이런 데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하시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해야 되니까. 근데, 거의 안 나와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아까 선생님이 했던 그 원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클로이드는 걔가 이동할 때의 점에 따라서 좌표가 달라진다라는 걸 계산하는 건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그냥 공식 외웠었어요. 여기 이 공식 P가 그리는 곡선을 둘러싸인 넓이랑 곡선의 길이랑 이런 거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 0부터 T의 2파이 R까지면 곡선의 길이가 8R이다. 이건 무조건 다 외우고 들어갔었어요. 그래 이거 하나 남는데 요새는 잘 안 나와요. 혹시나 나오면 그거 외우시면 됩니다. 딱 그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야, 얼마만큼 움직였어? 그 다음에 뭐, 움직임 넓이가 얼마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진짜 대놓고 얘기하면 거의 안 나와요. 이거 말고도 낼 게 많은데. 이걸 내겠습니다. 근데 뭐, 가끔 선생님들도 내고 싶으면 내는 거니까 낼 수도 있죠.
하나만 딱 풀어볼까요? 치환적 분법으로 이용해서 움직인 거리 구하는 거. 2047번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하나 풀어봐야지. 2047번. 그래서 내신 문제 보면 이런 애들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우리가 아는 애. X제곱, 뭐 X세제곱 이런 애들 많이 나와요. 왜 그러겠어? 내가 지금 뭘 구하는 거지? 왜냐면 차라리 미적처럼 나오면 여기다 넣어서 쓰거든요? 근데 내가 아는 수트에 나오는 다함수가 나오면 살짝 당황해요. 이거 길이 어떻게 구하더라? 자, 좌표평면이를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t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입니다. 여기 사이에서의 위치가 x는 2의 코사인 제곱 t, 그 다음에 y가 2의 사인 제곱 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세제곱이구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식이 더럽죠? 이 p의 속력이 최대가 될 때까지 p가 실제로 움직인 거예요. 그럼 문제가 두 개예요. 최대가 될 때도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보통 수트 때도 그랬어. 이거 구할 거야, 이거 구할 거 하면 이쪽 구해요. 왜냐면 여기 두 개 다 들어가 있거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은 거야. 뭐가? 아니, 할 줄은 안다고. 이 문제 하나 푸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봐봐. 자, 일단은 dxdt 합시다. 미분 자체도 지금 일단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럼 우리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이거부터요. 왜? 거기 문제가 뭐라고? 속력이 최대가 될 때까지. 그렇지. 자, 여기 제곱합시다. 그럼 일단 6은 바깥으로 끄집어내자. 6 끄집어내고 여기 제곱하시면 일단 다 나오긴 해요. t의 사인 제곱 t. 그렇게 막 엄청나게 우리를 주려고 하진 않아. t의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제곱이 하나씩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범위면 다 양수죠. 범위 확인해야 돼. 조심해야 된다. 여기 제곱이 나와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 나오니까 뭐겠어? 1이겠지. 그러니까 여기 그냥 이렇게 나와요. 6에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나오고. 이해되셨죠? 얘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예요? 자, 한번 까먹은 거 아니지? 얘가 사인 2t라는 사실을. 이 영어 하나하나도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2t의 범위를 구해야죠. 0부터 2t까지는 파이. 이렇게. 최대가 언제야? 여기가 2분의 파이일 때. 그렇죠? 그래서 t가 4분의 파이일 때가 최대예요. 그럼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할 거 아니야. 자, 이제 갑니다. 어떻게? 근데 여기 한 번 했으니까 괜찮아.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는 거니까요. 그럼 봐봐. 우리 여기 계산해서 이게 그거잖아. 이게 원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얘가 들어가면 되지. 3에 사인 2t.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했죠? 그냥 엄청나게 죽어라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빨리 계산하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러니까 뭐 그렇게 쫄지 말고 할 수 있어요.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잠깐 쉬었다가 수트 그 뒤에 세 문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뭘 할지 고민 좀 봅시다.